네, 김영환입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대구 동신교에서 한 10년 정도 영어 예배부를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고 지금은 수도권에 가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오늘 지금 2025년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저희가 교회에 접목해야 할 한 세 가지 정도만 시간이 길지 않아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사회에 일어날 트렌드에 대해서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옴니보다. 이 옴니라는 것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나이랑 상관없이 성별이랑 상관없이 소득과 상관없이 분야를 뛰어넘는 잡식성 소비와 문화와 트렌드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은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엄마가 아이들을 이렇게 유모차를 밀었는데 지금은 아빠가 유모차를 담당해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잡식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여행도 잘 다니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들 그러면 어떠한 정형화된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보하라는 것을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는 세대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았다, 오늘 하루 굉장히 행복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거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등록하실 때 책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감사하다, 오늘 하루 참 어떤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토핑 경제다. 이 토핑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자에 어떤 것을 이렇게 얹을 때 토핑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경제 분야에서도 소비의 패턴에서도 역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다 해갖고 그걸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트렌드에 맞게 내 트렌드를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경우 내가 고가의 커피숍을 가겠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소비하겠다, 그건 내가 만드는 거고, 나는 저가에 정말 내가 원하는 음료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 먹어서 나의 경제를 만들겠다, 이러면 소비자가 이제는 전체 트렌드가 아니라 각자에 맞는 트렌드를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페이스 테크라는 말인데, AI가 이렇게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제는 더 사람과 밀접하게, 그래서 목소리도 사람처럼 내고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면서 사람과 소통하는 그런 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무해력인데요. 예전에보다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편한 감정, 편한 대화 상대, 그래서 나를 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팬다 같은 그림, 어떤 동물,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귀여워, 나하고 되게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아, 이런 거를 선호하듯이 요즘의 사람들은 앞으로 더 이런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그라데이션 K라는 것은 이제 한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이것이 굉장히 지금 이미 트렌드지만 이걸 잘 살려낼 때 더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다 오셨습니다. 베트남에 갔는데 이렇게 동남아를 늘 가는데 베트남의 최고의 대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그 대학을 가셨는데 그 대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오는 학과가 무슨 학과냐면 한국어학과랍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대학에서 가장 뛰어난 대학, 그리고 거기서 최고의 점수를 맞아야 오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한국어학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동남아나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 대학생들, 엘리트 대학생들에게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영어로 할까요? 하니까 거기서 아닙니다. 한국어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직접 한국어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웃는 재밌는 포인트에서도 다 알아듣고 다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한국이라는 거대한 트렌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그라데이션 K가 우리에게 더 많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물성 매력이라는 건 뭐냐면 디지털 사회이지만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세대가 됐는데 아날로그를 여전히 선호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나 미디어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지만 또 사람들이 선호한 것은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상담하고 같이 웃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기후 감수성이라는 것, 우리 세대보다, 저희보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 그러니까 MZ 세대는 훨씬 더 기후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둔다라는 것이죠. 이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은 환경을 보호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길거리에 휴지를 주십사. 이런 캠페인을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걸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냐면 몇 해 전에 한 베이커리 회사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이커리에서 공장에서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빵을 찍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MZ 세대들이 불매운동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베이커리가 운영하는 아이스크림점은 아닌데 거기서 사진을 찍은 것을 보고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희는 간 게 아닌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이 MZ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그러한 거기에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마음을 어려워했습니다. 신앙이 조금 더 깊었더라면 조금 더 살펴보고 이해를 했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후 감수성이나 환경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들이 앞으로 더 각광을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공진화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데올로기나 어떤 가치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과 나를 구분하지 않고 상호의 밀접한 협업 그리고 연합의 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얻는 유익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진다. 그리고 원포인트 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개발함에 있어서 한 분야를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CM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제 보컬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신도시에다가 보컬 트레이닝하는 센터를 열었는데 잘 됩니까? 그러니까 그 CCM 가수분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신도시에 그냥 오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기보다는 자기의 달란트나 취미를 위해서 돈을 과감하게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컬 트레이닝비가 뭐 몇만 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자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음악 연습실 있잖아요. 그런 지하의 음악 연습실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는데 사실은 제가 서울의 신촌에 있는데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용돈을 아껴서라도 자기가 자기의 연습실을 자기 것을 갖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의 키워드 중에서 그럼 우리가 교회랑 조금 접목을 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첫 번째는 페이스테크 시대라는 겁니다. 이 페이스테크라는 건 사람의 감정을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건데요. 제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제가 집회를 나갔습니다.
주일날 저희 교회 예배가 끝나면 저녁 집회라든가 밤의 집회를 매주 한 주도 제가 빠지지 않고 집회를 나가고 수도권 중심으로 집회를 하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집회나 교회 헌신 예배를 가서 이제 이렇게 대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젊은이들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요. 그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건 교회라는 추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담당 교역자랑 소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테크 시대는 인공지능 같지 않고 사람이 감정 대 감정으로 소통을 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자에 대한 권위는 있고 본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명, 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딱 오픈되니까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교회가 전통화되고 정형화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와 어떻게, 그리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아까 지용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른 세대도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교회에서 더 받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나누면 좋다는 거죠. 전체 문자를 보내면 좋을까? 전체 문자를 보내면 좋다라는 거죠. 마케팅에서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를 인지시키려고 그러면 18번 소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주보에 기재를 하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를 하고 직접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소통을 하기 위해선 18번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소통의 장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예력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권위가 필요하지만 그 권위를 지키되 이 함께하는 사람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무예력을 더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팬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귀여워, 다가가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느낌처럼 우리 교회가 더 문턱을 좀 낮춰서 조금 더 새 가족에게, 다음 세대에게, 부모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좀 친화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교회에 어떤 것을 볼 때 이건 권위적이야, 나를 동원하는 것 같아,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 세대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왜라는 질문이거든요. 왜 나를 수련회 오게 하는데요? 혹시 목사님, 혹시 부장님, 혹시 선생님 어떤 실적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친근하게 왜 이걸 하는지, 그리고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표현해주고 사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무예력이 아니라 함께 같이 낮은 자세로, 우리가 영어로 understand라는 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서빙 받을 때 낮은 자세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제가 청년들에게 직접 들은 것을 제가 타이핑을 쳐서 한 건데요. 지나친 헌신의 강요를 우리가 멀리 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찬양팀, 디자인과 영상, 가끔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청년입니다. 교회 일은 사실 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해요. 안 한다고 눈치 주지 않고 한다고 치켜 세워주지도 않고요. 청년들의 마음이 치켜 세워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무예력을 우리에게 더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물성 매력인데요. 이제 실제로 경험하고 싶고 함께 접촉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의 요청이 아닐까요? 물성 매력이라는 것은 디지털 세대에도 여전히 따뜻하게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웃고 싶은 공동체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과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또래의 친구들하고 함께 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이의 갭이 너무나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내 또래만 있어도 뭔가 동질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세대가 요즘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위한 적용점이라면 영성을 채워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을 보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어떤 다른 이단이 가장 다음 세대와 그 기성세대에게 주안점을 두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교하거나 어떻게 돈으로 포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지점을 더 생각해야 될까? 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런 방향 속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